진행해요. 우리 272쪽. 구역이 지정이 되면 보상받기 위한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거기 한번 봐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는 표현 나오죠? 보상받기 위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도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도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재축,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중목,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자, 이 부분의 밑줄,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도시발구역에서 밑줄 거예요. 그냥 그것만 잡습니다. 도시발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밑줄 친 부분만. 도시발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박스 내용이죠? 박스 쪽으로 화살표해야 돼요. 박스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 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허가 동그라미 딱 쳐요. 일단 허가 받자. 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변경 동그라미 칩니다. 자, 허가받은 사항 변경할 때도 허가받자 하는 내용인데, 그 박스 옆에다가 써놔요. 개발행위 등이라고 써놓습니다. 개발행위 등. 건물 토토토 등이야. 개발행위 등 이렇게 한번 써놔요. 이런 것들 할 때는 보상받기 위한 행위를 하지 말라 이 내용입니다. 허가받자 이 내용인데요. 자, 1호에 보니까 건축물의 건축 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작물의 설치. 1번과 2번 묶어놓습니다. 1호와 2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건물 토토토 이 내용이에요. 자, 6번에 물건 쌓아놓는 행위. 거기에서 건물 토토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입니다. 이 토지 분할을 토지 합병으로 바꿔서 냈어요. 토지 합병 써놓고 X 해놔요. 토지 합병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분할할 때 소유자 수가 늘어나 버리면 아파트 한 채씩 다 취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허가받아라 이런 내용이지. 합병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내용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 등에서 보면 거기에 1호에 봅니다. 대선 용도 변경이라는 표현 나와요. 대선에 밑줄 그어놓고 용도 변경에 밑줄 그어요. 원래 개발행위 건물 토토토를 보면은요, 대선 용도 변경은 해당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도시발구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더 플러스가 되더라. 그래서 개발행위 등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이것도 개발행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구토기법률에.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야. 개발행위 등에서 건물 토토토에다가 대수원 용도 변경, 중목의 벌채 식재. 자,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허가받자 보상받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시행자의 의견 청취라는 표현 나오죠. 허가권자가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허가를 하려는 경우죠. 시행자가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 의견을 드려야 한다. 시행자 의견을 드려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기만 해요. 양가로 3번을 봅니다. 다음의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 나오죠. 찾았어요? 그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는 내용 그 박스 나오잖아요. 요건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이건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상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다.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잡아가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봅시다. 박스에 보니까 재복구 재난수습 이렇게 되어 있죠. 밑줄 거예요. 응급조치 내 마음은 엮어놓습니다. 응급조치. 뭐 홍수로 인해서 집이 떠내려 갔어요. 이렇게 되면 뭐 응급조치 해야죠. 뭐 이런 때는 이제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2호에 보니까 2호에 1항 거기에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어야 됩니다. 자,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 밑줄 그어요. 되는 것으로서 끝에 간이공작물의 설치라는 표현 나오죠. 간이공작물의 설치 밑줄 한번 그어놓기만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 뭐 김장하려고 배추 농사 좀 해요. 이런 것 가지고 뭐 허가 받자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3번에 도시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석 채취죠. 토석 채취에 밑줄 그어놓고요. 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다 하면은 토석 채취 이렇게 나와야지 이걸 갖다가 토지 형질 변경으로 끝에 바뀌면 안 돼요. 자, 4번 도시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자, 도시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 밑줄거요. 이걸 갖다가 이제 존치구역 또는 존치관리구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존치구역 또는 존치관리구역에서 물건을 쌓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쭉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동탄 2기 신도시가 나오죠. 동탄 2기 신도시가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곳을 가보면 여기 이제 봉담 IC라는 데가 있어요. 봉담. 경부고속도로. 그러면서 동탄 2기 신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동탄 2기 신도시입니다. 이게 도시발구역인데 여기에 이렇게 봉담 이거 JC라고 그러나?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아무튼 교차로가 나와요. 이런 데 가자마자 요 방향으로요. 여기에 아무튼 뭐 교차로 여기 나오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 오른쪽으로 보면 보여요. 이 볼보 코리아가 있어요. 이 볼보 코리아는 동탄 2기 신도시 전부터 들어와 있던 곳이고요. 경기도에 있어서 어떤 뭐 도에 지역 경제를 갖다가 좀 살리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대기업들을 유치하게 되어지죠. 이때 좀 저렴하게 공시가에 가깝게 전부 다 이걸 갖다가 공급을 했어요. 저렴하게 이 땅을. 근데 이게 몇 년 뒤지 않아서 바로 뭐가 결정이 되냐면 동탄 2기 신도시로 결정곳이 돼요. 이게 지정곳이 돼버려요. 돈 벌었잖아요. 이거 팔고 볼보코리아 다른 데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약정에 들어갔어요. 너 이거 볼보코리아 이 사업장 목적으로 이 땅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이 용도로만 써야 돼. 몇 년간? 20년간. 20년 약정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이걸 용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러면은 약정을 취소하겠다. 이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존치관리구역이라고 그래요. 이 존치구역 또는 존치관리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도시가 되어지는 게 도시개발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5번.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 나오잖아요. 자, 이건 별표입니다.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 가식제입니다. 가식제. 임시로 식제한다는 거. 자,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 조경들. 이런 것 등은 임시로 식제한 거기 때문에 뽑아내면 되잖아요.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 나오잖아요. 그건 제일입니다. 이건 경작지 보상에 관련된 문제예요. 따라서 허가받아야 돼요.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는 허가사항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요거 잡아주셔야 돼요. 밑줄 그어놓고 별표. 꼭 시험 문제가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잡아주셔야 되고요. 274쪽으로 갑니다. 자, 274쪽에 재료에 도시발구역 지정 해제 의제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나와요?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원칙, 요것도 별표, 동그라미 2번 예외, 요것도 별표입니다.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돼.
이거 굉장히 조금 복잡하니까 잘 봐요. 다시 한번.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개발계획이라고 그래요. 이걸 개발계획으로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죠. 자, 이러려면 이렇게 제안도 있었고 요청도 있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게 되어지는데 이 구역을 지정하게 되어지면 이때 이제 누가 나오도록 되어 있냐면 이렇게 드디어 시행자가 나와요. 제가 포크레인의 형태를 그리면 우리끼리만 약속하는 거야. 강의실 내에서. 여기 이제 시행자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 시행자가 나와서 잘 봐주셔야 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시행자가 나와서 이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야 돼. 요건 이제 상업적으로 만들어내고 요건 아파트 단지 이렇게 들어앉히고 자, 여기는 이제 관공서 들어오고 여기는 학교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여기는 도서관을 부지로 쓰고 공원으로 조성했다. 이렇게. 자, 시행자가 나와서 이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고.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예요? 옳지. 실시계획이라 그래. 실시계획. 자,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뭐라 그런다? 실시계획.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말한다. 이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잘 봐주셔야 돼. 이 구역이 지정되고 일정 기간 내에 실시계획 이런 게 등이 안 나와요. 인가가 없다고. 인가 신청 이런 게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너무나 오랫동안 심하게 가하는 거라고. 구역 지정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써야 되니까 개발인가 제한을 받는다니까. 건축행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돼. 건축행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구역 지정 고시한 후에 일정 기간 내에 후속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도시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자. 이걸 공부할 거야. 지금 뭘 공부하는지 알겠어요? 어때 분위기가 너 혼자 공부해라 이런 분위기요. 같이 해야 돼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거요. 이거 몰라 죽겠다. 너 혼자 해라. 그냥. 이걸 어떻게 갈 거냐면 크게 이렇게 갈 거예요. 간단하게 이유도록 합니다. 도시활 구역을 지정해 놓고 해제되는 사유야. 해제 사유. 네? 이거 크게 이렇게 갈 거예요. 그냥 이게 사무실인가? 이렇게. 인가 신청이거든. 그래서 이게 사무실인가? 이렇게 갈 거예요. 재미없어요? 재미난 거예요. 엄청 재미난 거예요. 따라서 해봐. 이게 사무실인가? 해봐. 옳지, 잘하고 있어요. 이게 사무실인가? 해봐. 옳지. 감정 넣어서 해야지. 이게 사무실인가? 해봐. 옛날 애인이 있었는데 헤어져 버렸어. 그래, 올해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 살갑게 해야지. 이게 사무실인가? 해봐. 뭐? 한번 해봐. 이게 사무실인가? 해봐. 옳지, 잘하고 있어요. 2년 내 개발계획 나온다.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이제 이걸 책을 체킹할 거예요. 2년 내 개발계획 안 나오면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제 이걸 공부할 거야. 이거에? 자, 근데 이제 또 어디에서 또 해제된 사유냐면 우리 공사가 다 끝나면 여기 이제 실시가지가 조성이 되어져 가지고 공사가 다 끝났어.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하게 되거든. 오늘 공사 다 끝났습니다 해서 오픈시킵니다 하면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이야. 자,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라 그래. 공고일의 다음 날이야. 다음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걸 공부할 거야. 자, 일단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해요.
헤어졌제, 해제 사유, 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 이게 사암실인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애들도 다 컸는데 반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암실이 신가 해야 되겠다. 인가 신청이에요. 따르세요. 이게 사암실이 신가 해봐. 옳지. 따르세요. 이게 2년 내 개발계획 나와야 한다. 삼실이 신가.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없으면 2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요거 이제 우리가 숫자가 2년, 3년 이렇게 들어가는 건 공사가 시작도 해보기 전에 해제되는 사유야. 근데 공사가 다 끝나고 해제되는 사유가 이거거든.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야. 알았어요?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이걸 한번 볼 거야. 자, 해제 사유 한번 봐요. 원칙. 도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지? 다음 날 동그라미 쳐야 돼? 자, 그럼 박스에 내용이 있는데 박스에 1호와 2호가 나오는데 끝에는 반드시 뭐를 집어넣고 해석해야 돼? 다음 날 집어넣고 해석해야지.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 자, 1번 봐봐. 도시발구역이 지정고시 날부터 3년이야. 3년 동그라미 딱 쳐요. 삼실인가지? 자, 3년짜리가 나오면 개발계획 나와야 돼? 실시계획 나와야 돼? 실시계획. 자,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이 실시계획인가 밑줄고요.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개발계획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이게 삼실이 신가니까 3년짜리 나오면 실시계획이야. 2년짜리가 나오면 개발계획이고. 내용 이해 가요? 신청하지 않냐는 경우는 그 3년이 되는 날에 뭘 집어넣고 해석해야 돼?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어때 분위기가 뭐가 됐다 그러냐? 네가 뭐 알려준 게 뭐 있다고? 이런 분위기네. 여기 봐봐. 여기 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됐잖아. 그러면 구역 지정고시 후 후속 절차가 뭐냐면 이거란 말이야. 이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해서 구역 지정고시 후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인가 신청 요 기한이 몇 년이냐면 3년이란 말이야. 3년 내 삼실이 신가에 걸린다니까.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이 없으면 이걸 이렇게 이게 없으면 3년 이내에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구역 지정 안 하려면 말아. 이게 해제되는 걸로 보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보면 밑에 2번 2호를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밑줄 그어요. 환지방 시행에 따른 사업인 경우 환지처분입니다. 환지처분 밑줄 그어요.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집어넣고 해석해야 돼. 그 박스야, 위에 박스.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해 가요? 이거야, 이거. 공사가 다 끝났을 때는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동글배기 2번 예외 한번 봅시다. 예외가 어떤 예외냐면 잠깐만. 원칙적으로 이런 틀로 가는 거거든. 근데 예외가 뭐냐면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이니까 이게 걸린다고. 2년이라고 2년. 이게 2년 내 나와야 돼. 2년 내 개발계획 안 나오면 2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딱 걸린다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봐. 개발계획 나왔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거야, 이거. 실시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또 저게. 그럼 개발계획 수립고시리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까지는 3년이야. 3년짜리가 나오면 무조건 실시계획, 삼실이 시가에 걸려.
자, 다시 가봐. 밑에 나오는 예유가 바로 뭐냐면 위로 올라갈 때야. 구역 지정고시요 2년짜리가 나와. 2년짜리가 나오면 개발계획이야. 개발계획 수립고시요 3년짜리가 나와. 3년짜리가 나오면 실시계획인가 신청이야. 이게 삼실이신가만 잡아가면 돼. 한번 볼까요? 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동그라미 쳐야죠. 다음 날 집어넣고 해석해야 돼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음 날 집어넣습니다. 박스 보세요. 자, 이로 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쳐요. 2년짜리 나오니까 이게 사무실이신가에 걸려요. 실시계획이요? 개발계획이요? 개발계획 나와야 돼.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밑줄 그어요. 수립고시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집어넣고 해석해야 돼요.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5년으로 갑니다. 면적이 100만 평 이상이 된다, 넓다 하면 2년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걸 5년으로 보자는 얘기야. 그 밑에 거 2번. 개발계획 수립고시 한 날부터 3년입니다. 3년 동그라미 쳐요. 3년 나오면 무조건 뭐야? 실시계획이 나와야 돼.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 밑줄 그어요. 그 3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음에 뭐 집어넣고 해석해야 돼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빼먹어버리면 다음 날 시험 보러 가는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보니까 다음 날 가서 보니까 조기 축구팀이 와서 축구를 하고 있네. 혼자 가고 있어요. 다만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5년으로 갑니다. 자, 면적이 넓다. 100만 평 이상이다 하면은 3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이게 삼실이신가?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용도지구 환원 들어갑니다. 양가로 2번. 이것도 별표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계획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되는 것으로 본다. 자, 이 부분 밑줄 그어야 돼요. 세 번째 줄. 지정 전에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밑줄 그어놓고 환원 동그라미 폐지 동그라미 칩니다.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요. 다만 공사 완료 밑줄 그어요. 가로 열고 끝에 환지처분 밑줄 그어요.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는 환원된 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아, 이거 중요하다. 이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환원되거나 자, 폐지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봐주셔야 돼. 여기 잘 봐야 돼. 이렇게 숫자가 나올 때야 2년, 3년. 2년, 3년 이게 나왔을 때 이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실시계획가 이게 떨어져야 된다고. 이게 떨어지면 드디어 착공이 들어가.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삽질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삽질도 해보기 전에 해제되는 사유라고. 삽질도 해보기 전에 해제되는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잘 봐요. 이걸 구역을 판교 신도시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 여기에 신시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는 순간 오늘 지정했다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봅니다. 근데 삽질도 해보기 전에 이게 해제돼 버렸어요. 이게 해제되면 다시 도시지역은 판교 신도시죠. 계획관리지역으로 환원된 걸로 보는 것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여기에 없었던 거니까 폐지된 걸로 본다 이겁니다. 몇 년짜리가 있을 때 2년, 3년짜리가 있을 때는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걸로 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없었던 거니까 폐지된 것으로 본다에 걸립니다. 아주 중요해. 그러면 시험 문제 어디에 걸리냐? 환원 또는 폐지된 걸로 본다가 여기에 걸려버려. 여기에 걸리면 안 된다고. 여기에는 환원 폐지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왜? 도시가 신시가지가 공사 다 끝나가지고 이렇게 신시가지가 탄생이 됐는데 뭐가 환원된 걸로 봐? 계획관리지 그게? 도시적이지. 지금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처음 들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 못하니까 그냥 가는 척 하는 거야. 아, 그렇다 치고 간다고 하고 해라. 이래야지. 그래야 또 신나서 하는 것이지.
그게 뭐요? 이러면 어떡하냐. 아이고,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치고 어서 또 읽어봐라. 너 이렇게 해야지. 이제 됐어. 그만하고 277쪽. 277. 뭐가 또 한숨 죽는 소리 난다. 277쪽 봤어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나와요? 에? 시행자 나오지? 자, 지금 어디 가냐면 이거 갈 거야.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제한도 있고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했어. 그럼 지정했으면 이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잖아. 아, 그럼 누가 나와야 돼? 이게 시행자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이 시행자가 누구냐 하는 거야, 이제. 누구냐? 이걸 한번 볼 거야? 자, 한번 봐요. 지정권자의 지정이라는 표현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의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며칠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지정한다 지정권자. 이렇게 많은 시행자 중에서 네가 해라 해서 지정한다 지정권자 이렇게 되는 거야. 구역을 지정한다 시행자를 지정한다 해서 지정권자야. 원칙적으로 시도의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이거 시행자는 큰 틀로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 시행자는 시부터 잡아갈 거예요. 시국이 이렇게 시국이 빡빡 기면 기지 이렇게 할 거예요. 시국이 경기도 안 좋고 빡빡 기면 기지. 소주가 많이 팔려. 소주 이렇게 갈 거예요. 이런 법이 있느냐? 이면법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이걸 다 정확하게 알 필요 없어. 시행자 알아서 뭐기. 근데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를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일단 따라서 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시국기지까지가 이게 공공시행자야. 공공시행자, 공공사업 시행자입니다. 간단하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소조 이면법 요게 민간시행자에 해당이 돼요. 자, 일단 따라서 합니다. 시국기지, 소조 이면법, 시국기지, 공공시행자, 소조 이면법, 민간시행자.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공공과 민간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들어갈 겁니다. 자, 277쪽 박스를 보세요. 1호에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얘기 나오잖아. 그죠? 이거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인 공공시행자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돼요. 국가가 하는 거 동탄 2기 신도시, 한강 신도시 뭐 이런 것들이에요. 1기 신도시, 분당, 평촌, 일산, 뭐 3번 이런 것들 중동.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남학 신시가지라든지 저기 수원에 가면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예전에 했던 명품 신도시를 만들겠다 해서는 지정한 사례가 있어요. 이게 김문수 도지사가 지정한 게 광교 신도시입니다. 수원에 가면 도청사 들어와 있는 광교 신도시 그 주택 가격이 뭐 판교 신도시 못지않게 판교는 정부에서 지정한 거고요. 광교 신도시는 경기도에서 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 2번을 보면 대통령을 정하는 공공기관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자, 공공기관 네모. 자, 3번을 보면은 정부 출연기관 나옵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정부 출연기관 네모였고요. 자, 2번과 3번 앞에서 묶어놓고 이걸 기관이라고 써놓습니다. 이거예요. 기관에는 다시 공공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이 있다. 자, 이걸 본 겁니다. 정부 출연기관. 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을 좀 볼 건데요. 아까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이거 했었죠? 자, 거기서 한번 보는 거예요. 공공기관 봅시다. 이 공공기관은 정부 공공기관입니다. 그 2번의 끝에 공공기관에 가려 열고 정부라고 써놔요. 전부 다 정부 공공기관이야. 광주도시공사 뭐 이런 건 여기 없어요. 전남개발공사 이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라고 하거든요.
자, 1번에 보니까 끝에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밑줄만 그어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적으로 3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왔고요, 또. 자, 2번 한국수자원공사 밑줄 그어요. 한국수자원공사가 역대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됐어요. 구미공단 이자가 했어요. 반월에 가면 시와오 끼고 그쪽에 반월공단 이거 한국수자원공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반월공단 시와 이쪽에 가면 아직도 K워터 해가지고 이렇게 물 한 방울이라도 소중히 해서 한국수자원공사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밑줄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가 도시개발 사업하는 게 현재 하고 있는 게 아리울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이죠. 이 사업이 아리울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자, 4번에 한국관광공사. 대표적인 한국관광공사가 사업을 하는 게 해남에 가면 화원면에 화원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한국관광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나요? 뭐 간판만 좀 세워놓고 했어요. 자, 5번 갑니다. 한국철도공사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역대급 사업을 규모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무산된 사례가 있었죠.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도 서울시장이다만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역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6번째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표단은 매입 공공기관입니다. 매입 공공기관. 매입 공공기관이 우리 뭐를 할 수 있느냐? 요자가 또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혁신도시가 나주 혁신도시 있잖아요. 나주 혁신도시에 한국전력이 들어왔나요? 그 한국도로공사는 어디로 갔냐면 저쪽 그 경상도에 혁신도시가 있어요. 경상북도에. 어디에 있냐면 김천에 있어요. 김천 혁신도시로 갔거든요. 그러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도로공사 이 본사 사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이쪽으로 내려왔으니까 본사 사옥이 있었겠지? 대표적인 게 성남시 금토동에 대장동 맞은편 쪽입니다. 금토동에 한국도로공사 사옥이 있었어요. 이게 김천의 혁신도시로 가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매입 공공기관이 매입을 하죠. 대표적인 게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원의 전신,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제 한국부동산에서 못하겠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로 합니다. 매입 공공기관이 돼서 이걸 갖다가 매입해서 그걸 신시가지로 조성해요. 이러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바로 매입 공공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이해해요? 이해만 해. 자, 3호 갑니다. 대통령을 정하는 정부 출연기관 나오죠. 정부 출연기관 2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이 국가철도공단입니다. 국가철도공단 네모에 엮어놓습니다. 자, 국가철도공단입니다. 이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걸로 된 겁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철도공단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쓰지 마. 그거 써서 뭐하게. 국가철도공단입니다. 이걸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국가철도공단은 뭐가 중요하느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밑줄 긋고 별표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사업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은 뭐 어디에서만 할 수 있다? 참, 역세권에서만 할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다고. 이게 국가철도공단을 뭘로 바꾸냐면 한국철도공사로 바꿨어요. 그 위에 있는 5번으로.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OX. X라니까. 한국철도공사 상관없어. 전국도 어디에서나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국가철도공단만 역세권 개발 사업만 도시개발 사업만 한단 말이지. 내용 이해 가요? 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밑줄 긋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밑줄 그었어요? 자, 요게 가로 열고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에 밑줄 그고 또 별빛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하는 거요. 그러니까 나중에 혁신도시에 와서 이자가 못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누가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한다.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일정한 출자액 50% 정도를 출자해서 이 공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에 나오는 지방공사 나오잖아요. 지방공사 네모. 자, 이거예요. 지방공사. 시국기지 이렇게 갈 겁니다. 지방공사가 서울은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광주는 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뭐 이런 거예요. 도시공사. 이게 지방공사예요. 여기까지가 공공시행자입니다. 따라서 자 277쪽에 1, 2, 3, 4 박스에 1, 2, 3, 4 앞에서 묶어가지고 공공시행자라고 딱 써놓습니다. 공공시행자. 자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 이렇게 한번 써놨어요. 공공시행자 이렇게 써놓고 자 넘어가서 보면은 278쪽에 5, 6, 7, 8, 9, 10 이렇게 쭉 11번까지 나오잖아요. 앞에서부터 쭉 묶어가지고 5번부터 민간시행자라고 써요. 이 민간시행자는 별도로 알 필요는 없어요. 이 공공시행자인 시국기지가 아니면 전부 다 민간시행자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재료 5번 도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입니다. 토지소유자 네모였고요. 이자예요. 이자 토지소유자. 소조에서 토지소유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조합입니다. 조합 한번 볼까요? 6번? 6호 봐봐요. 도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가로 열고 닫고가 세 번째 줄입니다.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입니다. 조합 동그라미 쳐요.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입니다. 조합 동그라미 쳤어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5번과 6번 서로 연결해요. 이퀄이라고 써놓습니다. 우리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하고 이게 같은 자야, 같다 이렇게 된 거야.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하고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조합과 토지 소유자는 같아.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면 이제 조합원이 되니까 내용물은 똑같고 포장만 달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그래서 이제 전부가 환지 방식일 때는 땅값 비싸니까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야. 니네가 땅 논아갖고 이런 것들 공공시설 부지 빼줘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 자, 거기 보면 6호에 보니까 거기에 조합 동그라미 쳐놨죠. 근데 가로 열고 봐봐.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말 나오지. 전부 환지 방식 밑줄 거야.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조합은 수용 방식으로 못해. 혼용 방식으로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부 환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는 거야, 조합은. 됐어요?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만 할 때 하는 거야. 수용 방식 절대 못해. 나중에 이해하자고. 나중에 우리 수용 방식에 가서. 자, 7호를 보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유효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자, 이전하는 법인만 밑줄 거예요. 이거야. 소조 이면법에서 이전 법인 이렇게 갈 거야. 과밀 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유각적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삼성중공업이었어. 삼성중공업이 본사 사옥이 어디로 갔냐면 수도권에 있다가 왜 죽는 소리 나오냐. 수도권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거제도로 갔어. 거제도. 그래서 거제도에 가면 신도시 조성 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 그게 어디냐면 오빌이라는 곳이야. 무슨 면 무슨 리 하잖아. 그 리 중에 오빌이라는 곳이 있어. 거제도에. 그 오빌리의 도시개발 사업을 삼성중공업이 했다고. 이게 이전 법인이야. 이전하는 법인한테는 시행자가 들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 자, 8번.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나오지.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밑으로 한번 그어요. 자, 이 자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등록사업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록업자, 등록사업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갖다가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자들이 있어. 뭐 H건설회사, 삼성레미안, LG차이, 롯데캐슬 뭐 이런 자들도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 여기 이해만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자, 9번 들어가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면허 밑줄 그어요.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자, 면허 밑줄 그었어요? 이거예요. 소조 이면법 면허 받은 자 이렇게 갈 거야. 면허 받은 자다 이렇게 갈 거야. 이게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그러니까 각종 교량을 건설하고 그리고 터널을 뚫고 도로를 내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 이런 회사들이 주로 뭐라고 끝나냐면 끝에 무슨 토건회사 이렇게 끝난다고. 이런 토건회사 뭐 삼부토건이다 남광토건 막 이런 토건회사들이 있어요. 이것도 막대한 이 능력이 있으니까 고자들도 이 시행자가 돼서 신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구나 이해만 하고요. 자, 이유는 거 아니에요. 저거 유효수모하게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는 거. 자, 10번과 10의 2 앞에서 딱 묶어요. 10하고 10의 2를 앞에서 묶어 놓습니다. 그냥 부동산 업자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그냥 부동산 업자 이렇게 부동산 업자라고 써놓으면 되는데요.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리츠회사라든지 무슨 부동산 투자회사라든지 이런 자들이 있어. 이런 자들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기 김포에 가면은 고촌지구에 힐스테이트 단지 몇 수천 세대가 나타나거든요. 힐스테이트 단지가 나오는데 그게 H건설회사가 시행자가 된 게 아니고 시행자는 한국토지 뭐 신탁회사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시공자를 우리 도급을 주어가지고 현대 힐스테이트한테 현대건설한테 도급을 주어가지고 신시가지를 조성한 사례입니다. 뭐 그렇다는 거 부동산업자들도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서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11번이 바로 뭐냐면 11번이 이거예요. 11번이 여기 면허받은 자 부동산업자라고 보고요. 법인입니다. 법인. 이 법인이 공동출자법인인데요. 잘 이해만 해요. 여기 보세요. 이해하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공동출자법인이 뭐냐면 이전 법인 삼성중공업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같이 공동출자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디까지나 민간 시행자입니다. 또는 한국토지택공사와 광주도시공사가 함께 투자해요.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나 공공시행자입니다. 그런데 공동출자법인이 한국토지택공사하고 삼성중공업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민간으로 보느냐 공공으로 보느냐는 한국토지택공사와 삼성중공업이 같이 할 때요. 지분의 출자액이 50%를 어디에서 넘어지느냐에 따라서 공공으로 볼 수도 있고 민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내용 이해 가요? 그렇게만 이해하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일단 여기서는 중요한 건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를 구분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걸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만 가는 거고요. 토지 소유자도 환지 방식으로 가는데 토지 소유자는 우리 수용 방식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거 이제 나중에 공부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중에서 이제 우리 정부 출연기관 중에서 우리 국가철도공단, 여기는 역세권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내용 이해를 하고요. 잡아주셔야 되고. 자, 279쪽입니다. 279쪽을 보면은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시행자 변경 사유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이거 해마다 시험 문제입니다. 별표 크게 쳐놔야 돼. 별표 크게 쳐놓고 시행자 변경 사유. 별표 크게 쳐놨어요? 자, 시행자 변경 사유. 자, 요거는 일단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하고 내용이 크로스돼 버려요. 구역 지정 해제 사유하고 시행자 변경 사유하고 내용이 크로스됩니다. 자, 시행자 변경 사유는 이렇게 외울 겁니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삿짐센터 변경 사유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1인 미신, 한 사람이 미신에 빠지면 이사 못하잖아. 아, 손 없는 날 해. 손 없는 날. 아, 시간 없으니까 일요일 날 하자고, 토요일 날 하자고. 그래도 손 없는 날 해야 돼. 평일 날 해야 돼. 이사 못해요. 이사 미착수로 갈 겁니다. 이사를 못하면 이사 못한다고 취소를 해야 돼요. 취소하면 이사센터가 부도나고 파산됩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이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내용을 여기다 써놓고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틀려요. 자, 일단 위우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지만 저 따르세요. 시행자 변경 사유는 이사센터 변경 사유와 똑같다. 1인 미신, 한 사람이 미신에 빠지면 이사 미착수, 이사 못한다. 이사 못한다고 취소하면 이사센터가 부도나고 파산된다. 1인 미신, 이사 미착수, 취소, 부도 파산. 1인 미신, 이사 미착수, 취소, 부도 파산. 1인 미신,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여기 봐야 돼. 책은 이따 보자고 같이. 1인 미신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이사 미착수 2년 이내 사업 미착수. 이사 미착수 2년 이내 사업 미착수.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부도 파산, 시행자 변경 사유는 이사센터 변경 사유와 똑같다. 1인 미신, 이사 미착수, 취소, 부도 파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1호 봐요. 박스에 1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를 받은 후입니다. 2년 동그라미 쳐요. 2년 나왔으니까 사업 미착수 이렇게 나와야 돼요.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이사 미착수라고 써놓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실시계 인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몇 년 내에 착공해야 돼. 이거 착공해야 된다니까. 2년 이내에 착공해야 되는데 2년 내에 착공을 안 하면 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사유요. 시행자 바꿔버리자는 사유요. 시행자 바꿔버리자는 사유지.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이렇게 바꾼다고. 이러면 트인단 말이야. 자, 2번 봐요.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 매출, 실시계 인가 매출 긋습니다. 시행자의 지정 매출 동그라미 1번, 실시계 인가 매출 동그라미 2번, 취소 동그라미 쳐요. 시행자의 지정 취소, 실시계 인가 취소입니다. 자, 3호 시행자의 부도 파산 네모에 가야 되겠어요.
자, 4번 봅니다.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가로 열고 닫고 도시발구역 지정고 시로부터 1년입니다. 1년 동그라미 쳐요. 가로 열고 닫고입니다. 끝줄이에요. 가로 열고 닫고. 자, 이내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냐는 경우 미치고요. 1년 이내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냐는 경우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인 미신이라고 써야 돼요. 1인 미신. 1인 미신입니다. 무조건 해야 돼 일단. 자, 따르세요. 1인 미신. 이사 미착수. 취소. 부도 파산. 시행자 변경 사유는 이사입센터 변경 사유와 똑같다. 1인 미신, 이사 미착수, 취소, 부도 파산. 1인 미신, 1년 이내 실시계 인가비 신청. 이사 미착수, 2년 이내 사업 미착수,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객 인가 취소, 부도 파산, 시행자의 부도 파산. 좀 쉬었다가 289, 289쪽 실시객 들어갑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